여러분, 퇴직 후에도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3세,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퇴직한 이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퇴직은 저에게 자유이자 동시에 공허함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저는 마지막 출근 날, 교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도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2023년 2월 28일 마지막 종업식이었죠.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안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교실에 나가서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퇴직 준비를 하면서는 그렇게 기대가 컸어요. 이제 자유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여행 계획도 세워보고 취미 생활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레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첫 주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이 신기하기도 했고, 평일 오전에 마트에 가서 한가롭게 장을 볼 수 있는 것도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처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친구들과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이 교직에 있던 후배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도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했거든요.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뭐.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랑 같이 문화센터 다니실래요? 요가도 하고 수채화도 배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괜히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귀찮고.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니까 뭔가는 해야겠다 싶어서 따라가게 됐죠. 그런데 그날 제 옆자리에 한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제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분이었어요. 첫인상은 참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시더라고요. 흰머리가 성성하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예요. 목소리가 참 좋으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저와 같은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교직 출신이다 보니까 공감대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요즘 교육 현실, 퇴직 후의 소감.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를 나오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오랜만에 교직에 계셨던 분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얘기할 분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저도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었고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눴던 터라 선뜻 승낙했어요. 문화센터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교직 생활 이야기, 퇴직 후의 일상, 취미 생활.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더라고요. 부인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들 둘은 각각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취미로 그림을 배우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안 가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맞아요. 일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작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분과는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분이 부인을 잃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암투병을 2년 하시다가 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있어서 버텼죠. 그분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이들과 멀어진 것, 퇴직 후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은 역시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해야 사는 맛이 나는 것 같고요. 그날 이후로 문화센터에 가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또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수업 전으로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업 30분 전에 미리 와서 커피를 마시고 수업 끝나고도 1시간씩 더 얘기하고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안부를 묻고 답하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 그분이 문자를 보내셨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네,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했을 텐데. 그분한테는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답장을 쓰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선생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한참 동안 어떻게 답장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짧게 답하면 무뚝뚝해 보일 것 같고, 너무 길게 쓰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분명히 설렘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이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생생해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마트에서 예쁜 꽃을 봤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친구한테 재미있는 문자가 와서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그 순간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 그리움, 기쁨. 이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그분과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봤어요. 선생님, 요즘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못 느꼈었는데 그랬더니 그분도 비슷한 마음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부인이 떠나고 나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안도감도 들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관계의 발전과 깊어지는 감정. 그 이후로 저희는 좀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시간들이 제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서 산책할까요? 하고 제안하셨어요. 집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걸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고 바람은 시원하고 그분과 나란히 걸으니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요. 저도 그래요. 혼자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그날 산책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교직 생활, 가족 이야기, 꿈과 목표. 몇 시간을 걸었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계속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분과 산책했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 문화센터 수업 듣고 친구들과 공원에서 차 마셨다, 이렇게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그 순간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친구와 산책한 것뿐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며칠간 고민이 많았어요. 그분한테 문자가 와도 예전처럼 즉시 답장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게 되고, 만나자고 하시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분이 제 변화를 알아채셨나 봐요. 며칠 후에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쟤 때문인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고민들, 죄책감,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남편한테 선생님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오해받을 것 같고, 그랬더니 그분도 이해한다고 본인도 아들들한테 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걱정되기도 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이 관계를 소중히 간직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분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우리끼리 이 소중한 감정을 잘 갖고 나가보자는 거였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주 23회 정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나이에 영화관에 가도 되나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함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집에서 직접 끓인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남자분 집에 가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결국 가게 됐어요. 그분 집은 정말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부인의 사진이 거실에 모셔져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내에게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그분이 직접 내려주신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취미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의 세심함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그분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분이 읽으시는 책들, 그림 그리는 취미, 음악 취향,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이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감정도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의 시선과 갈등.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에서 눈치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다른 수강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순자 씨 요즘 김 선생님이랑 친하시던데 좋은 분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떠보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네,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점점 그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마트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자야, 요즘 새로운 친구 생겼다면서? 남자분이라던데. 괜찮은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고 결국 그냥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라고 얼버무렸는데 그 아주머니 표정을 보니까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남편 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도 알게 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넘게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저에게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대해주는데도 제가 괜히 의식하게 되니까 대화도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남편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아니야, 별일 없어 하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질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저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마침 그분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할까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봤어요. 누구한테 문자하는 거야? 응. 문화센터 친구. 남자야? 여자야? 그냥 친구야.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나 봐요. 김인호라는 이름이 보였을 거예요. 김인호? 남자 이름 같은데 누구야? 문화센터에서 만난 그냥 친구야. 그런데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너 혹시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남편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솔직한 고백과 이해.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저는 그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많이 고민해 주셨어요. 제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남편분께 직접 설명드릴까요? 우리 관계가 어떤 건지,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어제 그 문자 말이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퇴직 후에 얼마나 공허했는지, 문화센터에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도 처음에는 놀랐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이나 설렘을 다시 느꼈어. 물론 당신을 배신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놀랐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 나도 요즘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거나 크게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교직에서 은퇴하셨고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야.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솔직히 말할게.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 대화도 줄었고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았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도 우리 관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분에 대한 내 감정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복잡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감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거든. 세 사람의 만남. 남편의 제안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네, 정말요? 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분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시더니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숨기고 있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고 주말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까지 정말 긴장됐어요. 어떤 분위기가 될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전혀 예상이 안 됐거든요. 만나는 날이 되어서 먼저 도착한 저와 남편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셨는데 남편에게 깊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인호라고 합니다. 평소에 부인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예의 있게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자 남편 박정수입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뭔가 어색하고 긴장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이 그분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분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였어요.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교직 출신이라서 친근감을 느꼈는데 알아갈수록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밝아졌고 활기차졌어요. 그게 선생님 덕분이라는 걸 알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남편이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내도 자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말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분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저는 부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3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형태의 관계. 그 만남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도 그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도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런 관계가 정말 가능한 건지,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만의 균형을 찾아가게 됐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관계가 됐어요. 더 솔직하고 더 이해심이 깊어졌달까요?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분과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산책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돼요. 그분도 저와 함께 있을 때 많이 행복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김 선생님 만나? 하고 자연스럽게 물으면 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제 감정을 인정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모두가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남편과 저는 며칠간 고민했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글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잖아. 결국 큰아들부터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해서 남편과 저, 그리고 큰아들 셋이서 앉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큰아들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하니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분을 좋아하신다고요? 응.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아빠랑은? 아빠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인정해줬어. 큰아들이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혼하시려고요?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다만 관계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지. 솔직히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걱정됐어요. 젊은 세대라서 더 개방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충격을 받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가 정말 밝아 보이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작은 아들은 조금 더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고,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정말 그래야 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일까요? 작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도 생길 예정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아들아,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거야. 너희한테는 여전히 엄마이고 할머니가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아들도 점점 받아들이게 됐어요. 특히 그분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분과 아이들의 만남. 몇 달 후에 저는 그분을 아이들에게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다 보니까 아이들도 금방 편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항상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시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가 많이 행복해 하세요. 감사해요. 작은 아들도 처음에는 경직된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니까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아이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니까 아이들도 이분이면 엄마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그분이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어요.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시고 아기 용품 같은 것도 함께 골라주시고 아들 부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회적 시선의 변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저희가 공공장소에서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거든요. 저기 순자 씨 남편 두고 딴 남자랑 다닌다던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런 말로 위로해 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었어요. 저희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문화센터에서는 거의 공인 커플이 돼 버렸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순자 씨와 이노 씨는 정말 보기 좋아요 라고 말해 주시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저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어느 날은 문화센터 원장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새로운 일상의 정착. 이제는 이런 관계가 저희에게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남편이 출근하면 그분과 약속이 있는 날에는 준비를 해서 나가고 없는 날에는 집에서 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때로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그분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때로는 세 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남편도 제가 그분과 만나는 날에는 본인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혼자 영화도 보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분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이런 시간들이 제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특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책에서 읽은 내용, 뉴스에서 본 이야기, 과거의 추억들. 어떤 주제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그분은 정말 박식하셔서 저도 많이 배워요. 오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대화가 몇 시간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는데 그분과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요. 봄에는 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카페에서 책을 읽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요. 건강과 서로에 대한 배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잖아요. 저희는 서로의 건강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줘요. 그분이 며칠 전에 감기에 걸리셨을 때는 정말 걱정됐어요. 혼자 지내시니까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도 끓여서 갖다 드리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뭐려. 당연한 거죠. 그분이 회복되고 나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뭉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고생할 때 그분이 좋은 병원을 알아봐 주시고 함께 병원에 가주시기도 하고 이런 배려들이 정말 고마워요. 요즘에는 함께 운동도 해요. 아침에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같이 들어요.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늙어간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건강해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와의 관계. 작은 아들에게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조금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알려주시고. 제가 중학생들을 많이 봐왔지만 아기 때부터의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니까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지금은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지내요. 손주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분이 정말 좋은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교직에 계셨으니까 아이들을 잘 다루실 거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 요즘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저희 중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지만 서로 돌볼 수 있을 만큼은 돌보고 싶어요. 이런 현실적인 대화도 나누지만 꿈 같은 계획도 세워요. 건강할 때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몇 번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경주, 부산, 강릉. 이런 곳들을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남편도 함께 가는 여행도 있어요. 3명이 함께 제주도에 갔을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운전을 하고
그분은 여행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정말 좋은 여행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분들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는데 두 분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저도 새로운 만남을 가져볼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저희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요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두 분 보면서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저희도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철학적 성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 관계라는 게 꼭 전통적인 형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솔직함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느 날 하신 말씀인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젊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뻔한 공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생 함께 사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감사의 마음.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이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 계속 일을 했다면 이런 만남도 이런 감정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남편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저희 관계가 더 솔직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분인데 저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신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에게도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시간을 갖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부담 없이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됐어요. 행동 유도.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며 스스로 마음을 닫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63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열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많은 고민도 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어 보세요.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문화센터, 복지관, 종교시설, 봉사활동. 어디든 좋으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에 나가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나가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진솔하게 다가가 보세요. 저도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60대,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지면 결국 받아들여 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 줘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63세에 찾은 이 사랑이 제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예전에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그분과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산책, 같이 보는 영화, 나누는 책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혼자 있을 때의 그 공허함은 이제 없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고,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존중하게 됐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저희 변화를 좋게 봐요. 엄마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금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때로는 이게 꿈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퇴직 후의 공허함 때문에 우울해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건강할 때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만 해도 기대돼요. 마지막 메시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퇴직 후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시지만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60대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용기를 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기회가 지났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곳에 나가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새로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내어보세요. 가족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져요. 저희 가족처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죠? 그분과 제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사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즘 저희는 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형태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도 만나게 됐어요. 저희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분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모임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후속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들도 읽어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처음 공유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60대, 70대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분들, 혼자 지내시면서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시는 분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 주고 계세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비슷한 변화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떤 분은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셨고, 어떤 분은 혼자 지내시면서도 새로운 취미와 관계들을 통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분과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주변 사람들도 완전히 받아들여 주세요. 손주도 그분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르고, 아이들도 가족 모임에 자연스럽게 초대해 줘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고 자신감 있어졌어요.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솔직하고 따뜻해졌어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걱정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본인만의 취미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 작은 용기였던 것 같아요. 문화센터에 가보겠다는 작은 결심,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겠다는 작은 용기, 내 마음에 솔직해보겠다는 작은 결단.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작은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새로운 곳에 나가보거나, 새로운 사람과 인사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지 모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 새로운 시작과 도전, 가족과의 소통.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과 계속 만나뵐게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와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겁도 났고요. 하지만 혹시 저처럼 퇴직 후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3세에 찾은 사랑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솔직하고 깊어졌고, 아이들도 제 행복을 응원해 줍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열고 문화센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